재테크를 이야기하는 남자 위클리 양승모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부자가 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런 주제로 심리 테스트를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현실을 부정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다. 손실이 나면은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을 하면서 자기 위안을 하는 투자자분들도 분명히 존재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분들을 위한 긴급 처방을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보면 짧은 이소부화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침에 도토리 3개 먹을래, 저녁에 도토리 4개 먹을래. 소시적에 들어봤던 유명한 이소부화 이야기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은 원숭이가 바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천재가 되는 스토리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가볍게 그냥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과거에는 잘 몰랐던 내용이었는데 이렇게 배우고 나면은 여러분들도 이렇게 천재가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이소부화를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투자를 하려면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이거는 100번, 1000번 이야기를 해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1000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를 한 시점부터 손실이 발생될 수도 있고요. 수익이 발생될 수도 있어요. 전제를 깔고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10% 손실 나고 10% 수익 날래? 아니면 먼저 10% 수익 내고 그 이후에 10% 손실 날래? 이 두 가지 상황을 전제로 선택해 보세요, 이렇게 질문하면요, 고민을 합니다. 야, 이렇게 해도 똑같고 저렇게 해도 똑같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만을 선택해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먼저 선택하시겠습니까? 매도 먼저 맞는 게 나아. 10% 손실 당하고 그리고 나서 10% 다시 수익으로 회복할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야, 좋은 게 좋은 거야, 수익 먼저 10% 내고 마이너스 10% 날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선택의 자유니까요. 어찌 되었든 간에 여러분들이 1000만 원을 가지고 먼저 플러스 10% 수익이 달성이 됐다 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000만 원에 10%에 대한 수익이 발생이 되고 있으니까 나의 지금 현재의 투자의 원금은 1100만 원이 됩니다. 자, 이 1100만 원을 가지고요, 다시 마이너스 10%가 되면 내 계좌는요 990만 원이 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수익률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했는데 수익률이 0%는 맞아요. 그런데 원금보다 훨씬 밑도는 금액이 나옵니다. 나는 원금 손실이 발생된 거죠.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했으면 분명히 나는 원금이 1000만 원이 되어야 되는데 1000만 원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실이 발생이 된 거죠. 물론 수수료는 아닙니다. 반대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죠. 1000만 원을 가지고 마이너스 10% 먼저 손실이 발생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마이너스 10%를 당했기 때문에 900만 원이라는 투자 원금이 발생이 됩니다. 이 900만 원을 가지고 다시 플러스 10%에 대한 수익이 발생이 된다면 990만 원이 됩니다. 이번에도 이상합니다. 마이너스 10%, 플러스 10%, 수익률이 0%가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원금이 계속해서 손실이라는 거죠. 이건 무슨 말일까요? 계속해서 수익과 손실 반복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은 손실이 먼저, 수익이 먼저 어떤 것을 선택해도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손실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금액을 더 키워보겠습니다. 자, 1000만 원을 가지고요 2000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몇 프로에 대한 수익일까요? 100%에 대한 수익률이 발생됩니다. 그럼 내가 이 2000만 원을 가지고 1000만 원이 됐어요. 그럼 나는 몇 프로의 손실이 발생이 된 겁니까? 마이너스 50%에 대한 손실이 발생이 된 겁니다. 이상하죠? 원금 1000만 원, 1000만 원이 됐는데 이 수익률은 따로 놉니다. 100% 마이너스 50% 하게 되면 나는 분명히 플러스 50%는 남아 있어야 되는데 이 플러스 50%가 증발해 버렸다는 거죠. 이상하죠? 이 말은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돈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면요, 계좌를 관리하는 방법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냈으니까 간단하게 하나의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이 수익률에 대한 함정에 빠지지 않으시려면 여러분들은 이 한 가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투자 원금이 4천만 원이야. 자, 그러면 은행과 계좌에 각각 2천만 원씩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요, 내가 투자를 합니다. 이번에 내가 2천만 원 가지고 20%에 대한 수익이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나의 투자 원금은 2,400만 원이 되잖아요. 내가 목표하고자 한 수익률이 달성이 됐을 때에는 이 수익 금액을 다시 은행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똑같은 금액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자, 저는 다시 2천만 원을 투자해서요, 다시 플러스 20%가 났어요. 그러면 또다시 400만 원을 은행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은행은 2,800만 원이 될 것이고요, 계좌에는 2천만 원이 남아있겠죠. 또 내가 2천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수익이 아니라 손실이 발생된 겁니다. 그러면 1,600만 원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은행에서 계좌로 다시 400만 원을 보내서 투자 원금을 다시 2천만 원을 만들어 놓으라는 이야기예요. 항상 투자할 때 똑같은 금액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수익률에 대한 환상과 함정에서 여러분들은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었고요.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주된 내용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여러분들은 부자가 될 수 있는 준비가 되셨습니까? 라는 심리 테스트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회에서 성공했던 사람들이 주식 투자로 실패하는 이유, 그러니까 주식이 꼭 아니더라도 투자를 해서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회에서 성공했던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나는 실패해 본 적이 없어. 아니, 실패를 했어도 나는 다시 굳건하게 일어났고, 그리고 나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그런 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A라는 주식이 있고요, B라는 주식이 있어요. 각각 10,000원에 샀습니다. 근데 A라는 주식은 지금 현재 플러스 10% 수익 중입니다. B라는 주식은요, 지금 현재 플러스 30% 수익 중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현금이 필요해요. A 주식이든 B 주식이든 당장 어떤 종목을 팔아서 현금화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주식을 파시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뭐 사실 고민할 것도 없어요. 이거 팔까 저거 팔까. 왜? 행복한 고민을 하니까. 그래서 다른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반대의 경우입니다. A라는 주식과 B라는 주식 각각 10,000원에 샀는데 A라는 주식은 현재 마이너스 10%야. 근데 B라는 주식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30% 중이야. 자, 이 상황이에요. 근데 내가 당장 현금이 필요해. A든 B든 당장 어떤 종목을 팔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A라는 종목을 파시겠습니까? B라는 종목을 파시겠습니까? 이번에는 조금 고민이 되시죠? 자, 선택하셨습니까? 자, 이번에는 아까와는 좀 더 다른 상황을 만들어 볼게요. A라는 주식과 B라는 주식 각각 10,000원에 샀는데 A라는 주식은 플러스 30%, B라는 주식은 마이너스 20% 손실 중인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내가 당장 어떤 한 종목을 팔아서 현금화를 시켜야 돼. 그럼 여러분들은 A라는 주식을 파시겠습니까? B라는 주식을 파시겠습니까? 대부분은요, 이 손실난 주식 안 팝니다. 뭘 파느냐? 수익 나고 있는 종목을 팔아요. 왜? 내 눈앞에 보이는 손실이 싫으니까.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실수라는 게 여기서 나타납니다. 주식도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고요, 추세라는 것이 있어요.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되는데 수익 나고 있는 것을 팔아서 손실 나고 있는 것을 물 타버립니다. 뭐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잖아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다고 해서 그 물이 차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손실 나고 있는 걸 팔아서 이 수익 나고 있는 것을 사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왜? 달리는 말에 올라타니까. 한번 이륙한 비행기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이런 단순한 추세를 거스린다는 거, 이게 바로 개인 투자들이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이기도 합니다. 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손실이 싫으니까. 부자들은요, 끊어낼 거 끊어내고 담을 거를 더 담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시를 하나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기에 하나의 박스가 있습니다. 이 박스에는 6개의 귤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하나의 귤이 썩었습니다. 썩었어요. 나머지 귤들이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이 귤도 썩고요, 이 귤도 썩고요, 이 귤도 썩고요, 이 귤도 썩고 이 귤도 썩게 될 겁니다. 귤 하나를 방치해 둠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썩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여러분들이 도려낼 것을 도려내지 않고 방치한다면 모든 내 귤들은 전부 다 썩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계좌 포트폴리오에 10종목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9종목은 수익이 좋아.
근데 한 종목이 박살이 났어. 이 9종목에서 발생된 수익이 이 한 종목에서 다 까먹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건 뭐냐? 방금 보여드렸던 예시처럼 수익이 나고 있는 것을 팔아서 전부 다 여기에 자금을 집중을 시킨다면 결과는 더 참혹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봤던 내용 중에서 둘 다 손실인 종목이야. 그러면 방어 심리가 작용을 해요. 사회에서 성공했던 사람들, 나는 실패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이 주식들을 방치하다가 나중에 계좌들이 품위 박살을 나겠죠. 수익이었을 때는요, 사실 고민을 할 이유도 없는 거죠. 왜? 이걸 팔든 저걸 팔든 똑같으니까. 개찐도찐입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해드렸냐면요, 결단력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큰 비즈니스를 할 때도요, 결정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거 할까 말까, 이거 할까 말까 하다가 시기를 놓치게 되고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정말 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게 있죠. 공격은 방어가 완벽해졌을 때 하는 거다. 돈을 버는 방법은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하지만 돈을 잃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복잡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확률적으로 돈을 지키는 것이 유리하겠습니까? 아니면 돈을 버는 게 유리하겠습니까? 물론 내가 사업이 뭔가 아이템이 잭팟이 터져가지고 손실 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이 들어온다면 그 손실을 상쇄시킬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극히 드문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배제를 하자고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증권가에는 이소부화 같은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금융인들이 말하는 이소부화 중에 하나는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에 병아리가 있었어요. 병아리가 여기 목적지까지 가고 싶은 거예요. 꼬링 지점까지. 여기가 목적지예요. 여기가. 병아리는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여기를 가로지르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위험하고 돌아가자니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이 드니까 고민을 했던 거죠. 고민을 하던 와중에 새가 날아다니는 겁니다. 야, 새야, 나 저기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면 좋을까? 그러니까 새우가 비우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날아가면 되지. 그게 불가능했던 병아리는 또 낙심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오리가 붕붕 떠다니는 겁니다. 야, 오리야, 강을 건너서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면 좋겠니? 야, 헤엄쳐서 가면 되지. 병아리는요, 날아갈 수도 없고요, 헤엄쳐서 가기도 너무 위험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다가 오히려 잘못된 길로 빠져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어미닭이 지나가는 겁니다. 어미닭이 지나가면서 야, 병아리야, 너 무슨 고민해? 고민 있으면 이야기해봐. 그랬더니 병아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저기 목적지까지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어. 그랬더니 어미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그냥 돌아서 걸어요. 그래서 병아리는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갔다는 이소부화입니다. 정말 있는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해드린 이유는요, 돈을 벌려고 많은 분들이 급하게 생각하고 무리한 투자를 합니다. 근데 그런 무리하게 투자를 해서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급하게 생각하고 급하게 투자를 했었다면 그 결과가 과연 좋았는지 나빴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